여러 클럽의 감독직 제안을 받으며 복귀를 고민하던 저는 자연스럽게 손흥민을 중심에 둔 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산호세전에서 손흥민이 환상적인 골을 넣었지만 제 눈길은 오히려 LAFC가 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머물렀고 그 분석 과정에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는 클롭 감독에게 최근 수많은 구단에서 감독직 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클롭 감독은 이번 산호세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움직임과 활용도를 집중했고 부안가와 손흥민의 뒤바뀐 역할을 지적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레드불 그룹의 글로벌 축구 부문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오가며 구단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고 유스에서 1군까지 이어지는 철학을 정리하는 일은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경기장 터치라인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확신으로 자라났죠. 여러 클럽에서 정중한 문의가 들어왔고 저 역시 복귀를 준비한다면 누구를 중심에 놓고 어떤 축으로 팀을 설계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성에 움직이지 않고 철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며 그래서 꼭 한번 직접 지도해보고 싶었던 몇몇 이름을 지금의 프레임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의 맨 위에 손흥민이 있죠. 저는 경기를 분석할 때 단순히 득점 하이라이트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 복귀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지금 손흥민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어떤 체력 곡선을 그리고 어떤 템포에서 스프린트의 첫 발을 내디디며 어떤 동료와 시선 교환을 통해 공격의 문을 열어젖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LAFC와 산호세의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매치는 전환이 잦고 공간이 크게 열렸다 닫히는 리그 특성이 잘 드러나 손흥민의 의사결정 속도, 몸의 방향 전환, 첫 터치의 각도, 이 모든 디테일이 선명하게 투명막처럼 보이는 장이었죠. 저는 책상에서 떨어져 나와 순수한 관찰자의 눈으로 그러나 언제든 벤치로 내려갈 준비가 된 감독의 마음으로 경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해부하듯 따라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LAFC의 기본 도식은 얼핏 논리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순간 그가 만든 빈 공간을 부안가가 곧장 찔러 들어간다. 전개가 빠르고 파이널 서드에서 인원 배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표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거꾸로였죠. 손흥민의 가치는 뒤로 내려와 연결의 중추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상대 라인의 어깨를 무너뜨리는 침투와 마무리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손흥민은 본능적으로 골을 향해 움직이는 선수입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이어주는 고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칼날을 꽂아 넣는 사람입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공간을 읽는 감각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통할 무기이며 이 무기를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팀은 가장 강력한 화력을 스스로 봉인하는 꼴이 됩니다. 공격 전술의 핵심은 결국 가장 날카로운 선수에게 가장 자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지역에서 공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 역할에 최적화된 선수이지만 지금의 LAFC는 그를 시작점에만 묶어두고 마무리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안가가 필요한 덕목은 수비를 한 번에 찢는 사람이 아니라 한 차례 내려와 수비수 둘을 묶어둔 뒤 손흥민이 가로지르는 통로를 비워주는 미끼의 기술입니다. 그 한 번의 희생이 손흥민의 침투를 살리고 팀 전체의 득점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손흥민은 혼자서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지만 그가 진정으로 폭발하는 순간은 동료가 옆에서 무게를 분산시켜줄 때입니다. 그 순간 수비 라인은 갈라지고 손흥민은 자신의 속도와 마무리 능력을 결합해 순식간에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좋은 팀은 에이스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환경, 곧 전방에서 뒷공간을 노리며 상대 수비를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LAFC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또 하나의 공격수가 아니라 전술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희귀한 자원입니다. 그를 연결고리로만 쓰는 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리듬 파트에 세워두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이 간단한 자리 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좋은 출발선에서 전개가 꾸준히 어긋났고 저는 노트에 같은 표시를 여러 번 겹쳐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 설계는 괜찮았으나 가장 날카로운 칼은 칼집 속에 남겨둔 셈이었습니다. 경기의 본질은 찰나에 있고 역습의 황금 같은 기회는 보통 2초 안에 사라집니다. 미드필드가 공을 끊어낸 그 순간 가장 먼저 향해야 할 시선은 곧장 비스듬히 뒷공간을 파고드는 손흥민에게 맞춰졌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어깨를 비틀어 몸의 방향을 틀었고 한 박자 빠른 디딤으로 수비 라인의 균열을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공의 회전을 과도하게 실지 않은 스피드 있는 스루 패스, 손흥민의 두 번째 보폭과 만나는 타이밍의 직선이었죠. 하지만 공은 반복해서 측면의 부안가 쪽으로 빠졌고 그 다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공은 측면에서 다시 압박을 피하느라 빙빙 돌았고 그 사이 손흥민의 질주는 허공을 가르며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수비는 순식간에 제 형태를 되찾았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노트에 굵은 표시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팀은 공간을 보고 패스하고 최고의 팀은 다음 움직임을 보고 패스합니다. LAFC는 공간을 보았으나 다음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움직임 그 자체였죠. 부안가는 이날 해트트릭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는 화려했지만 현장에서 읽히는 본질은 달랐습니다. 상대 수비의 시선과 중력은 종일 손흥민에게 쏠렸고 그가 쓰러진 순간조차도 마크의 초점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손흥민에 대한 집중 견제는 틈을 낳고 그 틈을 부안가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득점 장면들을 프레임 단위로 되감으며 확인했습니다. 첫 스텝을 끊어주는 사람, 라인을 나눠주는 사람, 수비의 시선을 빼앗아주는 사람, 결정력의 부담을 마지막에만 떠안는 사람,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중첩시키면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날의 수치는 부안가의 이름 앞에 기록되었으나 그 배후에는 손흥민이라는 커다란 중력이 존재했습니다.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진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해석입니다. 부안가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슈팅 각도조차 열리지 않은 장면에서 무리하게 발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손흥민은 그를 돕기 위해 대각선으로 영리하게 움직였고 정답은 얇은 각도의 컷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안가는 무리한 슛으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현재 LAFC는 한 번의 스캔으로 라인 사이를 꿰뚫는 패스를 던질 수 있는 미드필더, 등지고 받는 손흥민에게 단순한 보급이 아니라 손흥민이 두 번째 보폭을 딛는 순간에 맞춰 수비 뒤로 찔러 넣을 줄 아는 패서가 필요하죠. 이 모든 분석을 끝내고도 남는 결론은 냉정합니다. 저는 감독으로 복귀한다면 어디에서든 손흥민이 더 큰 경기를 뛰길 바랍니다. 제가 B클럽으로 향한다면 임대든 완전 영입이든 그를 데려와 가장 높은 온도의 축구에서 그의 마지막 보폭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세계가 다시 보게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제가 LAFC를 선택한다면 첫 번째 과제는 분명합니다. 전술의 화살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고 한 명의 유능한 패서를 데려와 손흥민의 침투를 팀의 언어로 만드는 일이죠. 손흥민의 장점은 뒷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이 매 경기, 매 순간, 필드 위에서 현실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벤치로 돌아가려는 이유이고 그가 그 길 끝에서 다시 웃게 만들려는 제 바람이죠. 결국 축구는 선수의 움직임을 믿는 종교와도 같으니 저는 그 믿음을 가장 많은 득점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해답은 손흥민에게 있으며 저는 이미 그 답을 확인했다고 확신합니다. 필요한 협상의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